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며 장중 6만 8천 달러대를 회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슈퍼사이클의 완연한 초입이라고 봐도 무방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11월 5일 미 대선 결과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 트럼프의 당선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데요. 과연 11월 5일 이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43% 상승한 67,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69% 상승한 2,530달러대, BNB가 0.93% 상승, 솔라나가 0.80% 상승, XRP가 0.34% 하락한 0.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7.8%,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3.2%에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11월 5일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우세를 이어가는 상황 속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적극적인 매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개인, 기관 등 고래들은 1678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의 고래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폴리마켓을 통해 지지율 차이를 한번 볼 텐데요. 네, 폴리마켓 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4.6%,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35.4%로 약 30%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에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도 트럼프 당선 관련 수혜 자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가상자산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공직자 후보 재산 공개에서 이더리움을 100만 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연말로 갈수록 크립토 마켓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미국으로부터 승인된 현물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의 경우는 출시 10개월 만에 100만 개 돌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수치의 경우는 110만 개의 토큰을 보유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슷한 수준이고 글로벌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가 보유한 63만 6천 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올해 가장 성공한 ETF라는 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이에 테슬라 역시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 기간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트코인의 힘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자동 마케팅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 대선, 미국의 금리 인하,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모든 것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 이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연말 이전에 사상 최고가 경신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7만 달러 아래에서 머물고 있지만 잘 알려진 크립토 애널리스트 케빈 스벤슨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새로운 동영상에서 스벤슨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직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스벤슨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이 결합해 연말 이전 아마도 한 달 이내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스벤슨은 미국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적이 대선과 취임 시즌 직후였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곧 새로운 최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재차 강조하게 됩니다. 네, 지난 4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횡보가 길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로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길었던 하락과 조정의 끝지점에 와 있으며 새로운 불장 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출범 이후 많은 변동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입증하며 회복과 성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성장 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주기적인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을 반복해온 독특한 자산입니다. 이 사이클은 블록 반감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정책의 변화, 채굴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형성이 되는데 이 현재의 조정, 지금까지의 조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성장 단계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더욱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9월 FOMC를 기점으로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전통 자산의 매력을 줄이는 동시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의 관심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동안의 금리 인하는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을 상승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역시 역대급의 경기 부양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 촉진을 통해 세계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비단 중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이러한 유동성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흘러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이 11월 미국 대선 또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트럼프의 친크립토적 정책과 규제 완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과거에도 트럼프의 정책들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만큼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는 이제 단순한 자산, 투자 자산을 넘어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는 외부 요인들과 결합되며 새로운 상승장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존재는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공고해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도달한 만큼 현재의 시점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조정은 항상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와 사이클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언제나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파이닉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진행 시간은 79일하고 19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최초 투자했을 때의 날짜가 2024년 7월 8일, 8월 7일이죠. 8월 7일 2,500불 하나 약 3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4일 전이죠. 10월 21일 오전 8시경에 수익금 1,658달러를 재투자하여서 현재 보시는 4,158달러 투자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일 동안 그리드 수익의 경우는 약 1% 정도 41달러 정도 나 있는데요. 현재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는데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 모두 다 질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서 XRP ETF 관련한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인 일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감이죠.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ETF 출시의 갈링하우스 필연적인 일이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자가 리플 상장 지수펀드 ETF 출시는 필연적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현물 ETF 출시는 필연적이다라고 밝혔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승인되어 출시된 후에 역대 ETF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기관과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크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및 이제 FX 상품 글로벌 책임자인 팀 맥코트는 최근 리플스웰 2024 패널 토론에서 XRP ETF 출시와 관련된 첫 주요 단계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ETF 출시는 필연적이다라고 확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자신감은 XRP의 미래 가치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평가한 결과로 단순한 희망이 아닌 명확한 근거와 트렌드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이 발표는 XRP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비전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승인이 되었고 가장 빠른 속도로 170억 달러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크립토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관심을 반영하는데 비트코인의 성공은 XR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XRP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이 흐름을 간과하지 않고 시장의 방향을 읽어냈다라는 건데 XRP ETF는 승인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와 규제적 변화가 필요하죠. 이 트럼프의 당선과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교체가 주요 조건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SEC의 규제 개혁을 통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접근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해서 XRP ETF 승인을 둘러싼 규제 장애물이 손쉽게 격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난 10월 16일 나온 소식 중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와의 협업을 통해 XRP ETF 출시를 위한 구체적 단계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갈링하우스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 CME의 팀 맥코트의 경우는 리플스웰 2024에서 XRP 기준 가격과 실시간 지수 등 ETF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된 벤치마크 기반의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 중요한 전초 단계로 XRP ETF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기사에서 제가 건져 떴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베리스의 경우는 XRP ETF가 출시될 경우 가격이 $1,000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XRP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보여주며 XRP ETF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런 예측이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닌 금융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산임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 XRP ETF의 출시가 필연적이라는 갈링하우스의 발언인 이 리플이 제도권 금융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서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 자산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텐데요. 네,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4포인트 상승했네요. 56포인트 기록하면서 네오트럴 이 중립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처음 해리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좀 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승기를 트럼프가 거의 가져간 모습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죠.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든 이 미국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는 대놓고 한국을 ATM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당선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인데요. 이 해리스 후보는 크립토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속지 않죠. 여전히 해리스는 투자자 보호를 언급하며 SEC와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이 다소 상반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크립토 마켓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미 대선이 마무리되고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